제가 굿을 처음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먼저 많이 보고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공부하는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고 보는 것은 오히려 선입견이나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나 혹여 뭐 구슬한다 하면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문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한 해의 평안과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그냥 들여다보고 그날 앉아서 떡 주면 떡 나눠 먹고 함께 그냥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할머니들과 그냥 얘기해 보시기를 권해요. 오늘은 이제 제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 제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것 중에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4.3 연구소의 연구원님을 모시고 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주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주 이주를 해서 눈으로만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아주 깊이 있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신당 문화라고 하는데, 개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뭐 자세히 듣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신당 문화를 10년 넘게 연구해 오신 문봉순 선생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해도 될까요? 들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전통문화연구소의 연구실장인 문봉순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제주에 14년 정도 이렇게 오가면서 처음에 뭐 출발은 굿에서 시작했지만 뭐 자연스럽게 신당과 만나게 됐고 제주 무속 문화 전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도 뭐 신당과 제주 굿에 대한 학술 서적을 뭐 한다거나 아니면 그 축제에서의 굿이라든지 뭐 굿 행사들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고향이 진주 쪽이신 걸 아는데, 뭐 굿하면 뭐 다른 지역도 이제 많이 있으실 테고 진주 지역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제주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처음에 그 굿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게 제가 좀 늦어요. 2011년에 아시아 무속과 춤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전국의 굿 이외에 한국, 중국, 인도에 대한 무속들을 한꺼번에 둘러볼 기회가 생겼어요. 깊이 있게 관심 가졌던 것도 아니었고, 근데 다니면서 그 우리나라와 외국들 아시아를 함께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그 다양한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하나였고, 그 다음 하나는 무속들이 다른 지역들에도 많이 남아 있다곤 하지만 이미 축제화 돼버려가지고 그 주민들이 현재형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원형적인 신화나 아니면 춤 이런 의식들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원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제주였기 때문에 좀 늦게 출발했지만 제대로 된 곳을 저희 필드로 삼고 싶어가지고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일단 개념부터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제 굿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 하고 개념을 좀 정립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굿, 그리고 뭐 신당, 그리고 뭐 무속, 또 제주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개념들이 또 있으면 그 개념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짚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무속이라는 게 아주 가장 뭐 넓은 범위일 거예요.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무속이 뭐 굿이나 뭐 신당이나 이런 데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면, 뭐 굿은 그 중에서도 의례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뭐 그곳은 신당에서 하는 굿일 수도 있고 개인 집에서 하는 굿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제2의 형태, 제2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전체적으로 굿이라고 한다면, 신당이라는 개념은 굿을 하는 장소, 공간인 거죠. 예. 그래서 굿의 이름을 얘기할 때도
신당에서 하는 굿일 경우 당굿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하지만 집에서 할 때는 사각굿.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그 사각굿의 이름들이 다른 이름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당에서 이루어지는 굿들도 목적에 따라서 새로운 자세한 세부적인 이름들이 붙여지고, 개인의 집에서 하는 굿들도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굿이라고 하면 제의 자체를 나타낸다면, 신당이라는 곳은 제가 이루어진 공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신당은 마을마다 다 있어요. 뭐 전라도나 경상도도 마찬가지죠. 마을의 뭐 당들, 할망당, 할아버지당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하지만 제주도처럼 이렇게 많은 수가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마을에 하나, 두 개, 동해안 같은 경우는 뭐 산에 있는 당, 마을에 있는 당 서너 개까지 있긴 하지만, 제주도처럼 한 마을에 기능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전도에 400개 넘게 이렇게 있는 곳은 없죠. 아마 제주도가 가장 많은 그런 마을 단위의 당들이 남아있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뭐 무속과 굿, 그 다음에 신당 이런 것들은 뭐 제의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공간을 지칭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아우르느냐, 이런 개념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민족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내려오긴 하지만, 지금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할 부분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속 신앙이라고 하게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무속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 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제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뭐 하는 거라든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교회 같은 데 가서 뭐 예배를 본다든지 뭐 설교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행위들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무속을 두고 무교라는 용어를 쓰신 분이 계셨는데, 그 무교라는 용어에 대한 반발이 많았어요. 이게 원시적인 그런 종교이지 이걸 어떤 하나의 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정식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 그런 신화가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있어야 되죠. 사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이지 않다, 뭐 교리라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무속의 교리는 신화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그 구성 형식들, 그 자체가 이미 교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그 무속 신화 속에 이미 벌써 그런 교리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제의 자체가 기독교에서의 의례라든지 불교에서의 의례와 마찬가지로 굿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무교를 원시 신앙이라고 조금 무시하려는 어떤 견해가 있고, 그리고 이미 벌써 원형적인 모습들을 오히려 더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보는 견해들이 나누어지죠. 근데 사실 그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인 그 관념들이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무속 신앙들을 보면 저희가 얘기했던 애니미즘적인 거, 이런 것들도 가도 만나게 돼요. 자연과 뭐 모든 곳에 다 정령이 있다고 믿게 되잖아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욱 강해요. 나무와 돌, 신당에 있는 신체, 신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대상물 자체가 아주 오래된 나무이거나 돌이거나. 그래서 할머니들이 얘기하세요. 야, 요즘에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예전에 아프면 병원이 어딨어. 그래서 나무 뿌리, 돌뿌리 가서 빌어주게. 이게 제주도 신당, 그 무속신앙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지금은 좀 더 살기가 나아지니까 더 정성스럽게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게 됐지만, 원래는 그런 단순하게 기원하는 그런 목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원하게 될 때 신에게 무엇을 욕망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지, 그걸 통해서 인간들이 뭘 바라고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달을 보고 빈다든지, 아니면 바다의 노을을 보고 마음을 좀 정화하면서 빈다든지, 그런 행위하고 아주 이제 상통하는 이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신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신화라고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제주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창원의 뭐 이야기들 보면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 게 없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방에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들, 뭐 칼바위라든지 뭐 학바위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뭐 삼국유사에 나왔던 뭐 그런 거 아니면 체록된 이야기들도 없고, 그러니까 구전되는 이야기들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제주에는 왜 이렇게 신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제주도여서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제주도가 아직도 많이 보존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지역에도 그런 뭐 굿이라는 것들도 있었고 굿이 전승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전승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사라진 거죠. 대체적으로 제주에 남아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신화예요. 그 신화가 굿에서 구성되는 무속 신화인 거죠. 그런데 그 일반 신화들을 제주에서 구별할 때 일반 본풀이, 그다음에 당신 본풀이, 그리고 조상 본풀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예. 그 일반 본풀이는 그냥 어디에서나 행해지는 그런 공간에 제약이 없는 그런 곳에서 행해지는 그런 뭐 신화라면 당분풀이는 그 당에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주도의 당이 400개 넘는다. 그러면 그 한 곳에 이야기들이 하나씩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뭐 이 아이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계통들이 분류가 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의 이름만 변경되어도 그 신화는 아주 소중한 거죠. 그리고 당에 오는 날짜와 이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당마다 남겨져 있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고 그리고 일반 그 굿에서 행해지는 일반 본풀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집안에서만 전해지는 그런 조상에 대한 그 본풀이가 따로 있죠. 그리고 이런 당에 가는 이야기와 그리고 신화와 그 주변을 둘러싼 현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4.3 얘기하셨듯이 4.3 때 어떤 마을이 없어졌을 때 몰래 굿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제주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새로운 스토리가 되어가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신당이라는 곳이 잘 보존되어 있고 여전히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곳마다 모두 다 신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러면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토리는 처음에 그 마을들에서 만들어지죠. 새롭게 이야기들이 어떤 개인이 만든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근데 이 이야기들 속에는 그 무속 신앙이 생겼을 때 제주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굿이라는 게 행해지고 이런 의례가 이루어졌을 때 초창기에 생겨난 이야기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보태지고 빠질 것 빠지고 하면서 이야기들이 변형이 되지만 그 이야기의 기본적인 뿌리들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신들이 뭐 자청비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다 있는 건가요? 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설문대 할 만도 네, 그렇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민속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부분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많이 포함되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구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듣고 그냥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무속 신화는 일반적으로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굿에서 이야기되져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개인이 함부로 훼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화란 다른 신화도 아시겠지만 신의 일대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신에 대한 일대기이기 때문에 그 신의 일대기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그 신을 이 현재의 공간으로 현현시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그 신방이라는 특수 집단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굿이라는 것들이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화들도 구성하는 신방들이 엄격하게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책으로 그걸 기록을 해서 굿이 있을 때마다, 굿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걸 아니죠. 그 신방들 중에서 문맹이신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 와서야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기긴 하지만 100% 거의 구술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으로 배우는 거죠. 그거를요? 네, 그래서 신방이라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이 의례나 모든 것들을 책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가면서 보고 배우고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체득해 가는 거죠. 도예식처럼 도제식, 예술가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하다가 작은 구슬을 하면서 듣고 배우고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판소리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창하고 이런 뭐 그런 과정들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어찌 보면. 그 창은 그 소리들을 배워서 하는 것들이 기본 모두라면 그 굿이라는 것도 좀 더 복합적이죠. 우리가 뭐 굿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신화학자도 관심을 가지지만 음악 그리고 음식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냥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방이 된다는 건 아주 복잡해요. 단순하게 신화를 구성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단골과의 그 관계를 맺으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굿을 그 목적에 맞게끔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춤도 춰야 되죠. 노래도 해야 되죠. 엔터테이너죠. 그래서 그 신방은 그냥 종합 예술이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획력까지 필요한 아주 제대로 된 뭐 신방 무당이라고 한다면 예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그 심리 치료자 같은 그런 역할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러면 동네에 신당이 있다고 하는데 신방들도 있겠네요. 동네마다. 네. 그 예전에는 당을 맨 신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단골 이렇게 당을 메고 있는 메인 신방들이 있었어요. 마을마다 모두 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마 100명이 안 되지 싶어요. 이미 엄청나네. 네,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요. 와.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본향당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을마다 이 당을 메고 있는 신방이 있어서 1년에 그 4대 제일이라고 하는 제일들의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 있으면 마을 분들이 음식을 차려와요. 그럼 그곳에서 제를 지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를 지낼 때는 그곳에 계신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죠. 그것이 신화인 거죠. 그 사절기가 어떤 절기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도 세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해가 되면 신께 가서 새해 인사를 드려요. 그걸 신과세제라고 불러요. 과세 문안 드린다 해서 주로 음력 1월 12일에서 14일 정도 15일 이 무렵에 마을마다 그 신당에서 대체적으로 신과세제를 지내요. 그리고 이때가 마을에 당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요.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백중제. 예. 백중제 하기 전에 바닷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산간 지역의 영등굿, 제주도 영등굿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등굿이 음력 2월에 있고 음력 7월에 백중제. 그 다음에 10월에 시만곡대제라고 해서 이제 가을 추수감사제처럼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면 신의 덕으로 이만큼 먹고 이렇게 벌어 먹었으니 이제 보답한다는 의미로 인사를 드리는 게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4개를 모두 다 치르는 당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니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4번 다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부담스럽다 보니 마을에서 대체적으로 과세제를 크게 하고 나머지 제일에는 이렇게 몇 분들만 오는 거죠. 그리고 잘 알려진 칠머리당 영등굿의 경우에는 거기도 이 4대 제일 중에서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영등 환영제와 영등 송별제 2개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이 사라지고 그 2개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마다 어떤 제일도 비슷한 시기지만 날짜가 다르고 그리고 아주 크게 치르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바닷가에 있는 그 당에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중산간에 있는 목축 쪽으로 하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뭐 동네 신방 동네 신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 어쨌든 내려오는 신방은 그 사람 뭐 능력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거를 속담으로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신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반적으로 무속에서 한국의 무당들을 분류를 할 때 뭐 기본이 되는 것들이 한강 이북의 강신무, 뭐 잘 알려진 황해도굿, 김금화 선생님처럼 이렇게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강신무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 자체가 이렇게 무당 집안인 그런 세습무 계열들 대표적인 게 동해안 별신굿은 악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뭐 우리의 그 사물놀이도 사실은 동해안 별신굿에서 배워와서 김덕수 씨가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기계 쪽으로 아주 뛰어나요. 남해안 별신굿도 마찬가지고 음악이 아주 뛰어나죠. 네, 그리고 동해안과 남해안 이런 쪽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가 뭐 내려오는 건 세습무 계열이라고 해요. 근데 제주도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분명히 강신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세습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신방형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세습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세습무이지만 또 특수한 게 집안이 신방이기도 하지만 스승에게 배워서 신방이 되기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친가이든 외가이든 결혼이든 가족을 통해서 굿을 배우거나 신방에 입문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신방은 그런 사람들이 돼요. 가족이 신방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파서 그런 걸 느껴서 신방이 되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게 그렇게 보고 오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종교인이라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복을 빈다는 점에서 좀 비슷하긴 한데, 육지의 어떤 그런 무속 신앙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육지하고 비교하기 전에 많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TV나 이런 데 보여지는 무속하면 점을 치거나 영험한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무속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 그런 점집에서 하는 그런 것과 구신, 서서 하는 춤추고 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술할 수 있는 신방하고 좀 구별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 예술인으로서의, 그래서 사지로서의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과 그냥 점집에서 점을 치면서 간단하게 두드리면서 하는 이런 사람과는 조금 구별을 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육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부류가 같이 있죠. 굿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와 그 다음에 개인이 신내림을 받아서 집을 정해놓고 손님을 받아서 해주는 사람을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육지와 제주도가 판이하게 다르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육지에서는 이제 마을 공동체의 신앙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많이 축소됐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동해안 쪽, 이런 쪽을 동해안 별신굿 계열 이쪽을 빼고 나면 대체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구슬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그런 굿들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이벤트만 남아있고. 네, 축제, 무슨 마을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할 때만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형식이라면 제주도도 분명히 과거와는 달라졌지만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굿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일단은 나고, 그리고 단골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진도. 단골이 오는 사람들이 마을 중심의 신앙이다 보니까 제주도는 마을 중심에 있다 보니까 신방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일을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런 단골들의 관계들이 아주 긴밀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신방은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일이나 다 알아요. 누구 집에 누구가 이번에 시험을 친다. 누구네 집에 아기가 이번에 취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상담을 해주고 그들을 위한 제의를 제안을 하고 함께, 그러면 이 아이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 이번에는 이런 일들을 하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상담자의 역할을 아주 긴밀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가 특별하게 다르다기보다는 원형적인 그런 영역들이 많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 뒤쪽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경남에 있는 이제 창원의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시골에 있는 절, 그리고 그 절에는 이제 스님이 없는데 스님 대신 이제 저게 있죠. 보살 있죠. 보살들이 하는 기능하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육지 같은 경우에는 절이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포섭을 해서 맞아요. 도교도 포섭하고 이제 무속신앙도 포섭을 했는데, 제주도는 희한하게 이 포섭이 안 된 거죠. 어찌 보자면.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는 정책적으로 하게 했고, 그리고 저기에는 조선 때는 없애기까지 했었다는 거죠. 목사가 막 불을 지르고 없애기까지 했는데 이게 남아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서 이게 포섭이 안 됐을까요? 일단 제주도는 고려 시대부터야 본토와의 교류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관리 자체가 이렇게 철저하게 되기가 또 어려웠던 점도 있어요.
아무리 한꺼번에 내려와서 이영상 목사가 한 번에 다 불 이렇게 지르고 해도. 불 지르고 했지만 그 사람이 돌아간 이후에 그쵸. 또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섬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너무나 살기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그러다 보니 병원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낙후하다 보니 그 기댈 수 있는 그게 아마 절실했을 거예요. 뭐 남자들이 뭐 떠나게 되면서 제주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여성들이 중심이잖아, 앉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여성들이 가족도 함께 뭐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이럴 때 그 없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곳,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마음 기대고 기댈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 신당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없애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뭐 자기들 필요한 사람들이 절실했기 때문에 사라지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있는 신당들은 되게 재밌잖아요. 일례당, 뭐 여드렛당 이름들에 따라서 기능들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일례당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당이에요. 할망당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이러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뭐 계란 3개, 뭐 닭도 바칠 형편이 못 되니까, 그리고 뭐 할머니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음료수 같은 거, 옛날에는 감주를 담아서 식혜 같은 거 담아서 갔다고 하시던데, 가서 돌레떡 하나 해서 비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애가 입시를 쳐야 된다 이럴 때는 입시에 효험이 있다는 그런 관청할망당이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그 할머니께 간절하게 또 비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빌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할 때 병원에도 데려가지 못하고 시간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곳곳에 가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빌게 된 것들이죠. 그러면 그 신방이 그런 당들을 관리를 하나요, 평소에? 평소 그 당이 있을 경우에, 그 당면 신방이 있을 경우에 신방이 관리를 해요. 당에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최근에야 뭐 사실 저도 신당 기행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함부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정해진 그 날짜에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향당, 마을의 대표하는 가장 큰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본향당의 경우에는 1년의 4대 제1에만 다녀요. 그런데 일례당, 여드렛당의 경우에는 뭐 일례 7일, 17일, 27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가 되면 정해진 뭐 그 달 이외에 다른 달에도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는 주로 마을의 신방이 하거나 아니면 마을에 예전에는 전부 그 할망이라고, 삼성할망이라고 해서 구슬을 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 경기가 나거나 하면 뭐 늑드림이나 이런 걸 해주는 사람, 할머니들이 계셨거든요. 이제 절에서 보살 역할을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거나 그런 신방이 하지 않는 그런 작은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또 있었죠. 보조적인 역할로서. 그러면 이영상 목사가 그 제주도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을 텐데, 그 당시에 와서 기술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건데 혹시 기억을 좀,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좀 유교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깊이 있게 그걸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불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이 사람이 뭐 놀란 부분이었을까요? 이영상 목사가 기술한 부분들 중에서 그 제주도는 마을마다 뭐 신방들, 이게 말하는 무속들이 아주 많았고, 사람들이 뭐 정월과 이런 때에 모여서 마을의 그런 뭐 당에 모여가지고 그런 미신적인 제의들을 지내고 있더라. 이게 전도에 퍼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주의 관점에서 다른 신들을 모시고 우리가 미신적인 이런 풍속들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차귀당이나 지금 과양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된 그런 당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제주도 사람들을 이제 유교로 조선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뿌리가 되는 곳들을 먼저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귀당과 과양당, 이것들을. 차귀당이 어디 쪽이죠? 차귀당은 서귀포 쪽이에요. 그리고 과양당은 제주시고, 그래서 이곳을 없앴다는 기록들이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단순하게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신적인 뿌리들을 흔들어 놓지 않으면 지배를 하는 것들이 힘들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조선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이 정신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판단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네요. 제주인들의 그 정신적인 뿌리에 있죠. 지금도 생활 속에서 할머니들이 얘기하실 때 얘기하잖아요. 정수남이 갔다.
누구 같다. 신화 속의 인물들, 무속 신화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비유하면서 누구 같다. 누구처럼 뭐뭐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 신화 하시는 김정숙 선생님께서 그런 거 많이 하시고 제주의 소리에 연재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여성 제주도 여신들 그리고 신화와 여성들의 생활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누구 같은 것 얘기할 때 신화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게 표현할 정도로 생활 속에 이렇게 녹아 있다는 거죠. 여전히.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서 잉카를 점령할 때 그런 신전이나 이런 걸 이제 파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신앙, 가톨릭이나 이런 신앙을 이제 심으려고 했었던 그런 과정하고도 참 비슷한데 그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어쨌든 고려 때도 아니고 조선 때 이제 그런 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새로운 게 또 들어왔죠. 유교를 또 심으려고 하면 유교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게 여성으로 이어지는 신앙하고 또 대별되는 어떤 게 있죠. 네. 그 마을에 가면 포제단이 다 있어요. 모두 다. 네, 신당처럼. 이게 포제단이라는 게 남성들이 보내는 그 남성들 중심으로 제의를 지내는 곳인데 예, 재밌는 건 원래 이게 지금 현재는 남성 중심의 뭐 유교적인 포제단과 그다음에 여성 중심의 무속 중심의 본향당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와흘당 되게 많이 알려진 곳인데 와흘당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같이 오세요. 마을의 유지분들 이장님들 모두 옷 입고 오셔서 절하세요. 그래서 원래의 이런 당제는 이 포제와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원래의 모습은 남자 여자든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신앙이었지. 무속 신앙이 현재처럼 유교는 남성 중심, 뭐 무속은 여성 중심의 것이 아니었어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뭐 바다에 있는 선주들이 다니는 당 지금도 어부들이 다니잖아요. 남자들이. 그 아내들이 죄를 올리긴 하지만 실제로 그 믿는 사람들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별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무속신앙이라는 게 여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주도 사람들의 공통의 것이었지. 남녀 모두의. 아, 저 어마어마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 사람들은 좀 모를 수 있는 거고 이게 어찌 보면 마을만의 또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제주도가 원형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뻗음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제 장려를 해서 그런 작은 것들을 이제 없애고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뭔가 많이 없어졌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제주도는 좀 많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신에 대한 부분도 참 이제 궁금해요. 이제 자청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독립적이고 이제 되는데 제주도에서 유명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빠뜨릴 수 없는 신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신들이 있나요? 아니 안타까운 게 학생들에게 제주도에 있는 중학생 학생들을 데리고 기획을 가거나 할 때 대벼랑 소벼랑을 아느냐라고 하면 알아요. 대벼랑 소벼랑 이야기가 어디서 전해지는 이야기인지 아느냐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무속신화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대벼랑 소벼랑 이야기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그것과도 견줄 만큼의 천지를 창조하는 신화잖아요. 그래서 그 대벼랑 소벼랑 이야기처럼 그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제주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함경도와 경기도 구세도 시루말해서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두 곳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천지를 창조하는 대벼랑 소벼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아주 흥미롭고 삼성열도 그 이야기죠. 삼성열은 조금 계보가 그 무속 신화에서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삼성열 신앙도 아마 분명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본향당의 신앙처럼 당 신앙이었는데 이게 하치반의 지금의 시족 성씨처럼 변했잖아요. 삼성혈이라는 용어도 원래는 모흥혈이었잖아요. 이게 삼성혈이 아니었어요. 삼성의 것이 아니었어요. 모흥혈이었고 이거는 탐나 전체의 그 관계되는 것이었지 결코 그것이 그렇게 된 게 삼성혈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선시대에 와서야 부여된 국가에서 그 고씨와 그 양씨의 고씨와 양씨의 이 세력 다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박찬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삼성혈이라는 이름도 모흥혈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성 신화 같은 경우는 제주 탐나의 건국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속신화하고는 조금 다른 계열이죠. 그렇지만 또 성격을 보면 그것도
삼라의 창조 신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마도 그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당신화의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설문대 할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주를 만들었던. 그쵸. 네. 네. 근데 설문대 할망의 이야기는 무속 신화로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와 그래요? 네, 무속 신화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설화처럼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설문대 할망을 신화로 볼 수 있느냐, 상세 신화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형태들이 너무 파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한라산 영실에 있는 뭐 관련되는 지명전설과 네, 이렇게 네. 파편적으로밖에 완성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거의 창세 신화로 인정하는 그거죠. 원형적인 그런 창세 여신들의 신화들과 너무나 비슷하고 그 형태들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나마 그 설문대 할망 이야기하고 비슷한 당신항이 그 표선 바닷가에 가면 당캐 할망당이 있어요. 또 그리고 세명주 할망 이야기, 당캐 할망 이야기가 거의 설문대 할망의 이야기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의 창세 신화로서 그 무속 신화가 아닌 신화로도 남아 있는 신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이야기들 자청비 이야기라든지 자청비 이야기 백주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성들을 얘기할 때 야 백주도 같은 여성, 정순아비 같은. 자청비는 아는데 백주도는 어떤 인물인가요? 제주도 신당 중에서 대표적인 거 어디 들어보셨어요? 송당. 송당. 예. 네, 송당이 신의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송당의 당신이 여신이 백주도예요. 남신이. 그래서 정수남, 자청비와 정수남 이야기는 세경본풀이에요. 세경본풀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본풀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고 어디든 다 이제 있는 네, 있는 이야기고 백주도는 송당의 당신이에요. 그래서 송당의 당신이고 여신이고 농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그런 뿌리가 되는 신이기 때문에 아주 강인하고 똑똑하고 이런 여자들을 얘기할 때 제주도의 백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주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이제 외부는 잘 모르죠. 그렇구나. 네, 백주도도 자청비만큼이나 아주 현명하고 더 그리고 오히려 더 여성다운 모습들 더 갖춘 것이 저는 백주도라고 생각해요. 그 어떻게 보면 송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전국에 그러니까 이 전도에 알려질 정도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된 거고 이제 참 신기한 게 어디 할망당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제 신당이 되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뭐 가까이 있는 옆집 할머니 같은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야기되는 누구 이제 신 자체도 우리가 이제 흔히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막 어떤 막 정말 하늘에서 막 번개를 던지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우리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제주도 신들의 어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하는 게 그거예요. 신들은 하늘에 있잖아요. 대체적인 신들은. 일반 구슬할 때도 하늘에 있는 신들을 청해 와요. 근데 본향당에 있는 신당에 있는 신들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신당에 직접 가보시면 괴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계세요. 그래서 괴문을 덮어두고 굿을 시작하거나 당의 사람들이 찾아가면 제일 먼저 괴문을 열어요. 상계문 열렸수다, 중계문 열렸수다, 하계문도 열렸수다 하면서 세 개의 괴를 열고 그에 대한 말들을 하고 시작을 해요. 괴가 이제 동굴인 거죠? 예, 괴처럼 또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너무 가까이 마을 옆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들이 뭐 신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우리 할망. 아유, 우리 할망은 참 고운 할망이우다게. 아유, 영음 좋고 수급 좋은 할망이다게. 이렇게 얘기해요. 할망. 아주 친근하게 부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할망이라는 용어가 할머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름답고 고운 처녀신인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우리 괜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할망, 진짜 영묘하고 신발이 좋은 할머니가 우리 마을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 그러고 이제 항상 가까이 있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항상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손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누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빌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도 집을 새로 지으면 성주풀이 꼭 하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귀향풀이 하고 예, 그런 굿들이 뭐 남들이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장례식장에서 하면 되지 무슨 굿을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그 굿하는 공간에 가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가족들이 자주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배 타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뭐 못다한 이야기들, 마음에 뭐 쌓아둔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귀향풀이 굿을 통해서 이렇게 다 풀어내요. 화해를 시키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진도의 식균 굿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기도 한데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 돌아가시면 할머니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귀향풀이를 해달라 유언으로 남기시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네, 많아요. 아직까지도 하고 계세요. 그럼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날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해요. 보통 집에서 하거나 요즘은 장례식을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은 별개로 하고 개인의 집에서 하거나 집이 굿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즘에 굿당들이 있어요. 굿을 전문으로 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굿을 하죠. 아, 천도제하고 비슷한 그런 네, 거네요. 그리고 또 뭐 불교식으로 하는 것이 천도제라면 제주도는 절에서 하는 천도제를 지내기보다는 신방을 빌어다가 귀향풀이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제주도에는 애기 못 낳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가 계속 굿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도맞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제 아는 분은 뭐 학교 교사이시고 이러시는데도 본인은 못하겠다. 본인은 안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원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불도맞이 굿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젊으신 분들도 여전히 아기를 못 낳으면 불도맞이를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귀향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하게 지나가는 통과 의례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요즘에도 그런 굿을 해요 얘기하시는데 며칠 전에도 굿한다는 얘기 들었고 가까운 집안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여전히 하고 계세요 지금도. 와, 이게 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주 같은 걸 볼 때 이제 어딜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창원인데 거창에 어디 뭐 산골 같은 데 찾아갔더니 이제 남편이 뭐가 사주가 사납다 그러기 때문에 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굿을 왜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듣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굿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뭐 돈을 써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게 마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오는 거다라고 하면 그런 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 그런 기능들을 도시에서는 다른 이제 합법적인 사원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인정한 사원들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이 지역 내에 내려오는 그런 뿌리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제주도가 저에게 되게 따뜻하게 무속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상술적인 무당들도 많이 봤어요.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뜯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거부 반응, 사람들도 왜 저러나 하고 할머니들도 욕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제주도는 너무 소박해요. 정말 뭐 사람들이 뭐 삼다 때문에 삼다 돌아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굿할 때도 이게 나타나요. 사람들이 너무나 소박해요. 굿하는 일당들이 너무 싸요. 서울에 있는 굿하시는 분들 한번 모셔오려고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못 오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심도 좋은 신방은 돈 형편껏 받기도 해요. 일당들이 그렇게 막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굿할 때 음식 차리는 거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제주도 굿할 때 할머니들 뒤에 하나 차롱 같은 거 하나 메고 오시잖아요. 구덕에 옥돔 한 마리
생선 한 마리 돌레떡 아시죠? 동그란 거. 몰라요. 떡 같은 거 아니면 굿에서 쓰이는 떡인데 쌀을 가지고 쌀을 빻아서 동그랗게 그냥 흰 기름떡이요? 아니요 하얗게 그냥 쪄요. 예전에는 끓는 물에 넣어서 이렇게 데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동그랗고 납작한 떡이라고 굿할 때 쓰는 돌레떡이 있어요. 메밀이 많은 데는 메밀로 만들기도 하고 쌀이 귀하니까 그런 돌레떡 한 2-3개 정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밥 한 그릇, 그다음에 계란 3개, 소주 하나, 그 다음에 신에게 올릴 지전 쪼가리, 소주 한 병,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조그맣게 찾아와서, 그리고 그것도 다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신방이, 이제 신방한테 올 때, 육지는 기본으로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딱 쌀 한 봉지에 10,000원짜리 하나 들어있어요. 10,000원짜리 하나, 예전에 5,000원 이렇게도 있었대요. 10,000원짜리 하나에 실 한 묶음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거기다가 쌀을 큰 양푼밥을 가져오면 신방들이 예전엔 밥을 반 정도는 자기 그릇에 담아가고 나머지 전부 신하에게 조금씩 올리고 정말 조금 떼서 올리고 나면 집에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굿하는 날 당에 가는 어머니 당에 가는 날 막 기다렸대요. 흰 떡 먹을 수 있고 곤밥 아시죠? 예. 그러니까 곤밥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에 갈 때는 곤밥 해 가니까 어머니 당에 다녀오면 흰 돌레떡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곤밥 해가지고 나물이랑 옥돔이랑 해서 그 먹을 수 있는 날이라서 엄청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되게 좋았던 게 신방 또한 소박하게 구슬해요. 형편에 맞게 사람도 몇 명이면 돼요. 그리고 그 차려오는 사람 또한 그렇게 소박해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굿이라는 것이 무속이라는 게 무슨 낭비고 사치고 사람을 갖다 속이고 하고 아니라 힘들 때 얘기 들어주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상담자 같은 느낌이 저에겐 더 강한 이미지예요. 신방은 상담자이고 나의 아픔을 더 나보다 더 간절하게 심게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 기도자 이런 이미지가 저에겐 더 강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주해온 사람들이 듣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주해온, 제가 무릉 1리에 있잖아요. 무릉 1리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마을지 같은데 우리 마을에 그런 게 있다는 거는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목축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다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당도 3개 이상 있더라고요. 뭐가 많더라고요, 엄청.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할머니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할머니들은 다 아시죠. 제주도 그 신당이 중요한 얘기를 놓쳤었는데 중요한 게 마을의 형성과 관련되잖아요. 그 신당의 이야기들이 산신의 계열과 이렇게 분화되는 당의 신화들이 분화되는 이야기들이 마을의 형성하고 실제로 관계가 있어요. 신화가 별개의 이야기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의 마을의 형성의 이야기와 생활의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할머니들에게 여쭤보면 할머니들 다 아세요. 그리고 이 당은 뭐 할 때 가서 비는 거다. 매는 몇 개 들고 간다. 매를 몇 개 가져간다는 건 그곳에 모시는 밥을 몇 개 가져간다는 거는 그곳에 모시는 신이 몇 명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 건 제단일 뿐이잖아요. 돌무더기. 제단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할머니들은 차리는 곳이 달라요. 이거는 누구목, 요거는 누구목, 이거는 누구 신목 그러면서 다 차리는 게 다르죠. 그래서 아마 모두 다 아시는 게 아니라 당에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세요. 아는 거지. 예, 다니셨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날에 가는지 그 축일당일 경우는 목축과 관련된 축일당인데 그 축일에 가요. 날짜들이 보통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날짜와 신의 역할들이 다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력을 알고 이야기를 한참 듣고 이제 거기를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안 알려주니까 또. 그리고 마을에 또 특별한 본향당은 모두가 다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별적인 당들 있잖아요. 그런 당일 경우에는 다니는 집안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외에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화북에 가면 윤동지 영감당이라고 있어요. 그게는 실제로 윤씨 집안에서 이렇게 거기를 관리를 하고 했었어요. 다른 사람도 다니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신화 이야기가 윤동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신화의 유래가 그 집안의 조상신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신당인데
관리는 그 집안의 어떤 특정한 집안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관련들 있죠. 그래서 뭐 마을 전체가 다니는 본향당의 경우는 누구나에게 다 오픈되어 있고 다 알 수 있지만 개별적인 집안이라든지 특별한 이런 당은 소규모로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제대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지금 제주도에서 신당 문화가 가장 잘 전승이 되고 있는 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또 그 마을에서 모시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인가요? 지금 아무래도 신방이 현재도 마을에 살면서 구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장 잘 남아있죠.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영이 예, 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김영이 가장 대표적인데, 김영의 메인 신방이 서순시 신방이에요. 서순시 신방은 해녀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원래가 신방 집안 아니었고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이러면서 신방을 배웠어요. 신방하는 일들을. 그래서 구슬하게 되었고 그 딸인 서순신 신방이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서순신 신방은 그 우리 칠머리당 영등굿의 문화재였던 안사인 신방, 그 다음에 제주 큰 굿 보유자였던 이중춘 신방 행원에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큰 신방들에게 제대로 굿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을에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김영에 살고 있으면서 마을에 있는 당들을 다 메고 있어요. 그리고 김영은 좀 특수한 게 돛제라고 해서 집안에 돌아가면서 돼지를 잡아서 올리는 이렇게 마을에서 원래는 괴내기 땅이라는 당에서 지내는 거였는데 4.3을 지나고 막 이렇게 흘러오면서 개인의 집에서 지내거든요. 김영만의 특별한 또 그런 제들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 다 모이는 건가요? 모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집에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고기 나눠 먹고 하는 거죠. 근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는 김영과 동복 이쪽에만 남아있어. 세화 이쪽에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마을에 당이 해녀들이 많잖아요, 김영이. 그래서 당이 4개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이게 다 걸어서 다녀서도 될 정도로인데, 그래서 해녀분들이 지금도 당회를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올해도 저 다녀왔는데, 뭐 신과세제 이럴 때는 거의 한 100명 넘게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백중제에 갔을 때도, 그래서 마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는 제일이 하루잖아요. 근데 하루에 다 못 보는 거예요. 오면은 한 해 운수를 다 봐줘야 되니까, 개인의 점들을 하나하나 다 봐주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는 오후, 하루는 오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제를 지내기도 하더라고요. 여전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신당이 아름답고 뭐 신의 역할 또한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고 뭔가를 기원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신앙민과 주관하는 신방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가장 살아있고 보존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진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제 그 마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고 그 마을 사람 이웃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유대관계, 어떤 연대의식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뿌리는 다르지만 하나의 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관념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주한 사람들은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또 4.3이라는 역사적 그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신당 기행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신당 기행을 문무병 선생님께서 계속 하셨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여러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처음은 제주도 신화들을 알리고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리자는 의미이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제주 올레의 신화 가정이나 뭐 이런 곳에서 저희가 신당 기행이나 강좌들을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올레길 어디나 모두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을마다 신당도 이곳에 400개가 넘는 신당이 당 500, 절 500 얘기하잖아요. 하는 말로. 근데 당 500, 절 500, 당이 500개가 될까 하고 저희가 신당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440개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동네 분들이 없어졌다 얘기했는데 가보면 있어요. 있어. 함부로 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야 육지 사람들이 땅을 사서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나무도 없애고 이렇게 하지만 제주도 분들은 절대 그 해를 입을까봐 그리고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이곳에 대해서 지저분하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대로 이제 알 수 있게 뭐 그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신당이라는 곳은 비밀스러운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나 이래도 가고 싶지만 혼자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연구소에서 기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합법화된 어떤 네, 그걸 통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곳의 어떤 역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화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네, 그런 기행들을 준비를 했었죠. 최근에는 뭐 외국인들도 오면은 이번 작년과 올해에 마고 아카데미라고 미국과 이제 영국과 다른 곳에 계시는 여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그룹들이 계신데 그분들과도 함께 진행을 했어요. 최근에 어떤 외국인이 신당 관련된 거를 다큐로 찍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그 조이라는 미국 친구였는데 원래가 인류학을 전공한 친구예요. 제주도를 다니다 보니까 제주인들의 그런 정신세계, 영적인 부분들, 그곳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신당과 그 굿과 이렇게 제주 사람들의 그런 정신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그 무엇이 영적인 기운을 느꼈고 그것의 뿌리들을 찾아갔더니 신화와 신당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목적이 있어서 처음에 찍은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관심 있게 전문적으로 찍게 되었고 그것을 이번에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해서 이제 상영했어요. 신들의 고향이었나? 예,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신들의 고향 이런 식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신당과 신방들 그리고 그곳에 다니는 할머니들에 대한 인터뷰들, 뭐 굿에 대한 취재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죠. 오히려 이주민들보다 훨씬 따뜻한 시각으로 제주를 바라볼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주민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뭐 다른 육지에서 오신 그런 분들은 제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편하고 왜 사람들은 이러고 이해를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관점으로 재단하려고. 지금 바로 돌아오는 그들은 따가운 제주인의 한마디 그리고 냉정하게 느껴지는 그 한마디를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래 약속 지키지 않고 뭐 뜨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조이는 그보다 좀 더 깊게 사람들이 정신적인 오래된 그 무엇, 제주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오래된 그런 영적인 부분이 뭘까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하는 관점에서 저는 더 따뜻하게 제대로 좀 제주도를 깊이 있게 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묻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 연구원님도 이제 제주로 연구를 시작하셨다가 이제 제주로 이주를 하셨는데 사실 이주한 사람이 제주에 계속 살아오신 분들의 어떤 책으로 뭐 이해를 한다든지 뭐 언어를 배워서 일을 한다든지 또 그분들과 친해져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뭐 신당이라고 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다가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알려고 할 때 필요한 어떤 반드시 좀 알았으면 되는 또 과제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주한 사람들이 제주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당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떤 과정을 좀 밟아야 될까요? 뭐 신당 프로그램, 기행 프로그램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굿을 처음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먼저 많이 보고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고 보는 것은 오히려 선입견이나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나 혹여 뭐 구슬한다 하면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문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한 해의 평안과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그냥 들여다보고 그날 앉아서 떡 주면 떡 나눠 먹고 함께 그냥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할머니들과 그냥 얘기해 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갔고 신당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다면 책으로 배우고 신당 기행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굿을 한다라고 하면 굿을 가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을에 당이 있다면 할머니들에게 가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자연스럽게 얘기를 들어보시고 직접 보고 직접 이렇게 느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뭐 책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순서를 거꾸로 하시잖아요. 뭐 공부가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무속이라든지 이런 의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우선 실천 직접 경험하고 난 이후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 다른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방식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 짧은 시간에 사실 뭐 많은 거를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제주 전통문화연구소에서 홈페이지라든지 또 이제, 혹시나 뭐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공지가 되고 하는 거죠.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홈페이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강의라든지 기행들은 저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항상 공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고 있는 이주민 강좌를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회였고 올해 이제 2회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3회부터는 좀 심화 과정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이 제주 문화 전반적인 것으로 2년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좀 심화 과정으로 무속이면 무속, 신화면 신화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통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강의들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전통문화 엑스포가 3회 전통문화 엑스포가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돼요. 예, 그때도 제주도 무속 의례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또 인터뷰 응해주신 제주전통문화연구소 문봉순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찾아 힘차게 찾아 하루 종일 주미창이 뛰어다니자 절하는 하늘나라에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예, 제주이민 인터뷰 8탄 재미있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신당에 관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제가 제주이민 인터뷰를 제주 사회를 들여다보는 인터뷰로 4.3월 2012년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고 역사적인 진실과 여러가지 사실들이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공부해서 알 수 있는데 반해서 신당에 대한 그리고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안다거나 이런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주를 한 사람들이 과연 그 관련 내용을 듣고 또 이해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라든지 공통의 어떤 요소라고 한다면 유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나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하고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문봉순 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지식을 이해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직접 들어보고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를 알아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이민 인터뷰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빠른 인터뷰 업로드 횟수하고는 다르게 이제 앞으로 조금 업로드가 늦어질 거예요. 개인적으로 일이 또 많이 바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새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 이주 관련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인터뷰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 이민과 관련된 내용 중에 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내용들 있으면 언제든지 페이스북 아이폰 인터뷰 증문즉답으로 검색하셔서 타임라인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